안녕하세요. 매경 MK부동산입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정비법상의 분양 대상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도정법에서는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이 공급의 기준일이 되는데, 우리 이제 소규모 정비법의 조례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공급 기준일이 됩니다. 어떤 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민합의체가 구성돼서 신고한 날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이제 구청장 또는 LH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공이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쪼개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요 아래에 4가지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이 좀 달라집니다. 소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인가 예정 전에,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 날 중에 빠른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항 알아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대상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즉 합쳐서 입주권을 한 개밖에 안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3가지 호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이때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인데, 이때 권리산정 기준일은 아까 위에도 살펴본 조합이 설립일이 아니고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명의 분양 대상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한 명께만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명만 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한 가구 최소 규모 분양 한 가구의 분양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별도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4호, 5호, 6호 알아볼 텐데요. 4호, 6호, 5호, 6호까지는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쪼개기 한 거거든요. 이때의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또 조합 설립일이 아닙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쪼개기 한 경우,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한 경우는 하나만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독립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에, 이 말은 이제 도정법에는 없던 말인데, 어쨌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소유자 한 명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분리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개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공동주택을 건축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전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 안 주고 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분 합치기를 제한하는 규정인데요. 토지의 총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권리 가격이 우리가 분양 최소 가구 한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이 되는데, 이때 토지의 총 면적이나 권리 가격을 합산함에 있어서 요 아래에 3개의 호에 해당되면 여기는 이제 합산해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도정법에 다 똑같이 있는 내용이라 생략하고요. 여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라는 거, 우리는 이제 도정법에서는 그동안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이었는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요. 이때 권리산정 기준일은 아까 위에 권리산정 기준을 쭉 찾아봤는데, 만약에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사항은 도정법에는 없던 건데 소규모 정비법 조례에는 이제 추가된 겁니다. 건축법이 우리가 1962년 1월 20일 날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토지는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협동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항으로 공급 기준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및 부대 복리 세대 공급 기준은 우리 도정법 조례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규모 정비법의 조합원들의 분양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도정법의 재개발 구역의 분양 대상자를 계속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면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